자, 유리함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식 안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 유리식도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렵게 내는 학교가 없어요. 딱 교과서 수준으로만 내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도 딱 그냥 A단계 정도로만 나와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는 학기 시작하고 네, 1시간만 투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이제 센에선 항상 집어넣더라고. 유리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반비례에서 확장한 형태입니다. 반비례가 뭐죠? 반비례 정의가 뭐야? x 값이 하나가 커지면 2분의 2배가 되면 2분의 1 되고 3배 되면 3분의 1 되고. 저 표현이 제일 가깝죠. x가 2배, 3배, 4배 되면은 y의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비례라고 해서 뭔가 여러분이 정비례가 이렇게 된다라면 반비례는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는 경우 있는데 이것도 정비례입니다. 알았죠? 반비례는 x랑 y가 그 배수가 역수배로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곱은 결국 일정하다라는 거에서 차가 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유리함수가 나오는 거죠. y는 x분의 k라고 쓰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k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그래프 개형이 좀 달라집니다. k가 0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1, 4분면과 3, 4분면에 어쨌든 x랑 y가 둘 다 이게 결국 x, y는 k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k가 0보다 큰 건 곱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둘 다 플러스던가 둘 다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k가 0보다 작다면 둘의 부호가 다른 거라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돼요. 이게 이제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자, 성질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성질.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것에서 정의역과 공역, 치역을 다루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정의역과 치역을 가장 먼저 다루게 됩니다. 모든 함수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정의역. 정의역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x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입을 못하는 애가 있냐는 거지. 대입 못하는 애가 있어요? 네, 0을 대입 못합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x들, 근데 0이 아닌 실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치역은 어떻게 말할까요? 치역. y들. 나오지 않는 y들. 지금 이 그래프만 본다고 합시다. 자, y에서 가로선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도 없는 애가 있어? 있죠. 여기 교점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y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닌 실수라고 말합니다. 정의역과 치역을 말했고요. 두 번째. k가 0보다 크다면 제 1, 3, 4분면에 그려지게 되고요. k가 0보다 작다면 제 2, 4, 4분면에 그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세봐, 여기까지 하자.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이게 교재에 있나요? 없죠? 적으세요. 아, 여기 있다. 오른편에 그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원점에서 멀어진다. 자, 3번이 중요합니다. 대칭성. 2차 함수에서의 대칭성은 선대칭이었어요. 축에 의한, 맞죠? 유리함수의 대칭성은 원점에 대한 점대칭입니다. 점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이 표현도 쓰세요. 교재에 안 나와 있는 표현이죠. 원점 대칭이라는 게 이런 표현으로 써요. 이 표현이 나와 있으면 아, 원점 대칭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근데 원점 대칭만 있으면 깔끔한데 여기에다가 두 개의 대칭이 더 있대요. 첫 번째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y는 x 대칭이라는 건 데칼코마니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이렇게 y는 x를 그렸을 때 이 y는 x를 기준으로 얘를 데칼코마니 하면 딱 접힌다는 거야. 그치? 여기를 기준으로 접었다 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y는 x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y는 x 대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게 돼요. 역함수와 자기가 같다. 왜냐하면 역함수라는 게 y는 x 대칭으로 만드는 애인데 이미 얘 스스로는 y는 x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y는 x를 대칭해서 역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스스로가 y는 x 대칭이므로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더불어 마이너스 x란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데칼코마니를 해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리함수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이 원점 대칭이라는 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친구가 하나 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해보면 원점 대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선을 긋잖아? 얘랑 얘는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얘가 1,2면 명확하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직선에 대해서 무조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뭐 직선 써볼까요? y는 x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 있고요. 이게 대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랑 세 번째, 네 번째가 이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번째가 의미하는 건 뭐냐? 여기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선이 있대요.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점근선. 뭐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뭐야? 점점 가까워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절대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점근선이 누구랑 누구로 존재해요? x축과 다른 말로 y는 0이죠. y축과 x는 0이라는 두 개의 점근선이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유리함수인데 성질이라고 써있는 게 몇 개 없죠. 그쵸? 그래서 좀 간단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좀 심심한데 평행이동이다 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합니다. 자, 얼만큼 평행이동했어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만큼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동한 거냐? 아까 말했죠. 유리함수 제일 중요한 건 누구로 삼자고? 이 둘입니다. 이 둘이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이동합니다. 이게 저 곡선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이 되는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유리함수예요. 그래서 점근선이 통째로 움직이게 됩니다. 저 가로선 0이었던 애가 y는 0이었던 애가 y는 q라고 움직이게 되고요. x는 0이었던 애가 x는 p라고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점근선이 얘니까 이렇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서술하는 거는 다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점근선이 누구다? x는 p와 y는 q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의역은 점근선은 닿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정의역도 치역도 점근선이 없습니다. 정의역도 x가 p가 아닌 실수예요. 점근선 빼고 다라는 거죠. 그럼 치역도 뭐예요? y는 q가 아닌 실수라는 거죠. 점근선 빼고 무조건 다 존재합니다. 뭐 k가 0보다 크면 k가 0보다 작으면 이거는 뭐 똑같으니까 생략하고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대칭성은 어떻게 바뀌냐? 이것 또한 중요하게 될 거예요. 대칭성도 원래는 원점 대칭이었잖아, 맞지? 근데 얘는 뭐 대칭이라고?
P, Q. 뭐예요? 이거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점근선 교점이라고 합니다.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 교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원점이었는데 그 원점 0,0이 P, Q. 왜? X는 P만큼 Y는 Q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걔까지 같이 딸려온다는 거죠. 자, 그럼 점만 따라오겠어요? 당연히 저 직선들, 노란색이랑 파란색 직선도 따라오겠지. 맞아? 그래서 저 직선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할게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기울기가 뿔마 1이고 점근선 교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칭합니다. 직선의 대칭이라고 하죠. 네, 적으세요. 3번에 적으세요. 여기가 뿔마 1이고 점근선 교점 지나는 직선의 대칭이다. 그러니까 여기 저 노란색 마찬가지죠. 노란색, 파란색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파란색 그대로 오고요. 노란색 그대로 올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유리함수의 개념은 여기까지. 이걸로 이제 문제만 풀면 됩니다. 아, 근데 거기 여기 계산,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긴 해야겠다. 네, 일단 적으시고요. 자, 우리가 y는 x-p분의 k 더하기 q라는 것은 표준형이라는 이름을 불러요. 근데 우리가 원방이나 2차 함수 이런 것도 다 표준형이 있었으면 뭐도 있어요? 일반형.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말했어? ax 플러스 b분의 cx 더하기 d라고 하는 것을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일반형으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누구랑 누가? 대칭성과 점근선이 사라져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점근선. 왜냐면 이 대칭성도 결국은 점근선이 기준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럼 나는 이 일반형을 바탕으로 점근선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점근선을 어떻게 찾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자는 거죠.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즉 분모가 0이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값. 여기가 점근선이고요. 또 y는 a분의 c. x 개수의 b라고 할게요. x 개수의 b. y는 a분의 c랑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점근선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역함수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의 역함수, y 인버스를 어떻게 쓰냐면 ax 플러스 d에 대해서 딱 얘네만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c와 마이너스 bx 이렇게 바꿔준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재 안 써있죠? 쓰시고요. 이건 써있나요? 이건 뭐 오른편에 써있긴 한데 네. 일단 이거는 써주시고요. 이거까지 그냥 한번 네. 여기 오른쪽에 동그라미만 쳐도 괜찮습니다. 이거가 의미라서 이 의미만 좀 다시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였고요. 뭐 중간에 끊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이거 풀어야지 첫 문제부터 풀 수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첫 문제부터 못 풉니다. 669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일반형이 등장했죠. 유형 11까지 안 합니다. 알았죠? 유형 11까지 안 할게요. 그냥 X라고 치지 말고요. 놔두세요. 나중에 학교에서 혹시 관련된 문제를 푼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도 괜찮아요. 어려운 주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네에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왜 이렇게 이런 문제까지 냈는지 의문이긴 해. 이제 의심이 되는 건 이거예요. 저거 관련된 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깔아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학교 시험에 1학년 때 안 나옵니다. 맞죠? 669번. 어디까지 하나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유형이 확 줄지, 맞지? 유형 13개밖에 없잖아. 네. 그렇죠. 금방 해. 무리함수는 더 적어요. 그래서 아마 모레 오면은 무리함수까지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했다시피 설 끝나고 오면 부지런히 해보죠. 667번이 아니라 669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요. x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3이라는 애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값과 x의 개수 b라고 할게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애랑 y는 2가 점근선입니다. 자, 그래프가 삼각으로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3과 y는 2 이렇게 됩니다. 점근선은 일반적으로 닿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그려요. 이거 실선으로 그리면 좀 오해가 있어서. 자, 그 다음 이제 원래는 사분면을 따지기 위해 이 점근선을 기반으로 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그래프 그릴 때 제일 좋은데 안 바꿔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래프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 그치? 그래서 y절편만 찍으면 됩니다. 이 y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이너스 7 이하 또는 5 이상인데 마이너스 7은 뭐 이쯤에 있겠죠?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고 방금 말했으니까, 그치? 그럼 마이너스 7 이하라는 건 여기고요. 5 이상이라는 건 5는 여기 있겠죠? 5 이상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내가 찾는 건 여기 지금 정의역을 찾아달랬잖아. 그치? 정의역은 x의 범위란 말이야. x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세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y라는 애가 뭐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5가 되는 걸 찾아야 돼요. x 플러스 3분의 2x 빼기 3.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6이고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7이다. x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찾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맞죠? 마이너스 6 사이죠? 맞나요?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점근선은 빠져야 된댔죠?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3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마6, 마5, 마4, 마2 4개가 미안해요. 4개가 됩니다. 아이고야. 뭐야. 그래프 그리면서 확인해주면 되겠고요.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뭐? 점근선과 y절편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알았죠? 물론 헷갈리면은 표준형으로 그려주면 돼요. 근데 이 표준형 바꾸는 게 번거롭거든. 그래도 표준형 한번 좀 해볼까요?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자,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꾸냐? 우리가 그 대분수 바꾸는 것처럼 생각해주면 돼요. 약분이 될 수 있도록 2에 x 플러스 3을 안배해주면 이게 플러스 6이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인데.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9를 만들어주고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트자를 그리면서 약분을 해주면 이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9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자, 673번. y는 5x분의 1이죠. 겹쳐진다는 건 뭔 말이냐면 이게 안 변해야 돼요. 이게 안 변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계산해줘도 됩니다. 기억, 이 일종의 K죠? 우리가 보통 K라고 말하는 거. 이 K가 안 변해야 된다는 건데, 기억. Y는 5의 X-1분의 1. 네, 안 변했죠. 니은, Y는 5X분의 10X 더하기 1이면, 말했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해주면
5x분의 1 더하기 2라서 안 변했죠? 겹칠 수 있고요. 디귿 y는 5x 더하기 5 분의 10x 더하기 3 바꿔줘야 돼요. 5의 x 더하기 1 분의 10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7이라서 5의 x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7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바뀌었죠. 안 됩니다. 리을. 그리고 분모의 개수는 플러스인 게 좋아서 5의 x-1분의 다시 그냥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했다 할게요. 5x-5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5의 x-1분의 마이너스 x-1 더하기 얼마죠? 1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5의 x-1분의 안 바뀌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하나하나 확인해 주면 되겠어요. 질문 있나요? y는 x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x와 y는 x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이거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얘 점근선 먼저 그리면요. 마이너스 1과 점근선을 둘러싸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실선으로 그릴게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얘는 누가 됐냐면 2랑 a가 되죠. 자,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달래요. 가로 길이가 얼마예요? a 더하기 2죠. 세로 길이 얼마예요? a 더하기 1인 거 이해 가요? 넓이 얼마야? 둘 곱한 거지, 맞지? 근데 둘 곱한 게 얼마래? 20이래. 맞아요? 자, 20. 네, a는 3입니다. 암산으로도 되죠. 마이너스이진 않을 거 아니야?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렇게 확인해주면 됩니다. 682번. 공간이 비좁아서 넘어갔어요. 682번.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하는 그래프가 있답니다. y절편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점이죠? 점근선의 교점이네, 맞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게 P인데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구하래요. 여기쯤이 제일 가까워 보여, 맞지? 그래서 그게 어디냐? 그거 구해달라. 자, 얘가 지금 내가 Q라고 한다면 x,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그쵸? 그럼 이 m제곱이라는 건 결국 pq의 제곱이거든? 그치? pq의 제곱 어떻게 구해요?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저거 플러스라면 어떻게 되죠? y끼리 뺀 거 x 플러스의 계산하면 2의 제곱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뭐가 떠올라요? 이거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네, 산수 얘기합니다. 그쵸? 합의 최소를 구하면서 둘이 약분되는 형태죠? 2 루트 x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분의 4 약분하고요. 계산하면 4 그래서 최소값은 4다 이렇게 구합니다. 질문 있나요? 틀렸던데? 미안합니다. 이게 3이에요.
그래서 9입니다. 여기 6이네요. 표준형을 저희 뺄 때 좀 잘못 뺐네요. 그쵸? 이것도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라서 산수의 기하예요. 그쵸? 합의 최소를 구하면서 뭐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가 약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산수의 기하 평균을 쓰는 겁니다. 산수의 기하 평균은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알았죠? 단원 불문하고 언제든 나올 수 있어서 최소를 물어보는 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돼요. 2차 함수 형태거나 산수의 기하입니다. 알았죠? 코시-슈바르츠는 없어져요. 코시-슈바르츠는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나와요. 알았죠? 굳이 억지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코시-슈바르츠는 산수의 기하로 웬만하면 대체할 수 있어서 안 나온다 생각해도 됩니다. 알았죠? 2차 함수 아니면 산수의 기하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685. 이게 4분면 묻는 문제들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앞으로 나올 거예요. 4분면 묻는 문제들은 y절편 기준으로 이제 고민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4분면 묻는 문제는 거의 다 그렇게 풀어요.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4x 더하기 k 마이너스 6이라고 합시다. 얘가 지금 점근선을 먼저 찾는 거예요. 알았죠? 점근선 첫 번째, 얘 점근선 어디예요? x가 0 되는 값 얼마? x에 대한 점근선은 얘가 0 되는 값이 x에 대한 점근선이에요. y에 대한 점근선은 누구? 얘분의 얘가 y에 대한 점근선이에요. 얘분의 얘. 알았죠? 그래서 얼마? 4가 됩니다. 자, 4사분면을 지나도록이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점근선 여기 있으니까. 그럼 뭐야? y절편 기준으로 봐달랬죠? y절편 0보다 어때요? 0보다 작죠? k는 6보다 작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y절편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0보다 작으면 그래프 보면서 푸는 거예요. 그래프 보면서. 지금 보면 알다시피 그래프 안 그린 적 한 번도 없죠. 함수입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안 돼요. 알았죠? 물론 때때로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하나, 어디까지 하나. (688번) y는 x-a분의 b 더하기 c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렸답니다. 여기에 점근선 이렇게 그렸대요. 자, 그럼 얘가 a고요. 얘가 c고요. 그쵸?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0을 대입했을 때, 즉 마이너스 a분의 b 더하기 c가 0이다. 이거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a 0보다 크다라는 거랑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자, 기억 a-c는 0보다 크다. 맞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0보다 크다. 니은 b는 ac냐고 했는데 얘 넘긴 다음에 넘기면 맞죠? 그쵸? 마지막 디귿 a분의 b 더하기 c분의 a인데 뭔 말이냐면 a분의 b가 마이너스 c잖아요. 그쵸? 이항하면 그런가요? 마이너스 c 아니에요. 플러스 c죠. 미안해요. c 더하기 c분의 a가 0보다 지금 크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죠. 왜냐면 c 0보다 작고요. c가 0보다 작고 a가 0보다 크니까 둘 다 0보다 작아요. 둘 다 0보다 작습니다. 더한 것도 당연히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런가요? 691번. 이 정도면 몇 개 했지? 691, 67, 30문제. 앞에 문제가 쥐꼬리만큼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70. 이야. 어쩔 수 없지 뭐. 691번까지만 하고 끝내죠. 자, x분의 a고요. x분의 b고요. x분의 c고요. x분의 d고요. 자, 기본적으로 0보다 크면 1, 3, 4분면 0보다 작으면 2, 4, 4분면이기 때문에 2, 4분면에 그려진 애들은 기본적으로 0보다 작아요. 자, 근데 아까 표시해 놓으랬죠. 앞에 개념에서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원점에서 제일 먼 애가 제일 큰 거고요. 그럼 원점에서 제일 먼 애가 제일 작은 게 되겠죠. 왜냐면 절대값은 큰데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끝. 그렇지? 여기까지 할게요. 함수 C단계만 몇 개 고르고 끝냅시다. (588번이랑) 함수 C단계, 그쵸? 588번이랑 589번이랑 590번이랑 591번이랑 592번이랑 593번. 네,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네. 숙제 잘 해오시고요.